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언어 세미나에서 배열 구조체 함수 부분을 맡게 된 31기. 네, 먼저 배열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변수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변수와 배열의 이제 차이점이, 변수는 이제 하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열은 이 변수들을,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먼저 일단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목록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고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배열이라는 게 한 이름에 대해서 순서가 있는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반복문과 결합해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0개의 그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하나가 변수인데 이걸 이제 배열로, 하나의 배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네, 배열 선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게 배열의 배열 이름, 그리고 이제 이게 배열의 크기, 그리고 이게 자료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스코어라는 인트형 배열을 이제 크기가 100이 되도록 선언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0부터 99번까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열을 먼저 선언하고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서 이제 값을 할당해 주는 방법인데요. 어, 스코어라는 크기 3의 인트형 배열을 선언하고 0번, 1번, 2번에 대해서 각각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인덱싱을 이용하면 각각 이제 하나의 변수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배열의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크기를 이렇게 3으로 설정했을 때는 이제 0번, 1번, 2번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번이라고 인덱싱을 하게 되면 이게 범위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 컴파일 단계에서 나지 않는데 그 잘못된 의도하지 않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 번에 중괄호를 통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 값을 초기화한다면 이제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서는 초기화 값을 설정 안 하고는 이렇게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큰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0하고 콤마만 넣어주면 모두 크기 100의 인트형 배열을 0으로 모두 초기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배열을 초기화할 때 무조건 상수만 이용해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하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사이즈 오브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네, 배열 크기, 사이즈 오브하고 배열 이름을 직접적으로 주게 되면 이게 메모리상에서 배열의 전체 공간, 즉 바이트 수가 나오게 돼서 이제
배열의 원소의 개수와 자료형의 크기를 곱한 만큼 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이즈 오브 배열 이름 나누기 사이즈 오브 자료형 해줘야 원하는 배열 원소의 개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정수형 배열 크기가 10인 정수형 배열을 이제 선언하고 이제 사이즈 오브 하고 이제 배열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인트형이 4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 곱하기 10 해서 4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즈 오브 인트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사이즈 오브 첫 번째 하나의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원하는 배열 원소 개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배열 예제인데요. 이 빨간색 박스 부분을 채워서 한번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제 다 해보셨을 것 같아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 int i는 0, 그리고 이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출력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크기가 10이니까 9까지 인덱스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증감식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하면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rintf를 이용해서 스코어를 하나씩 인덱싱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 확장성 있게 코드를 짜려면 10 대신에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사이즈업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구해서 여기 10 자리에 넣어줘도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은 그냥 배열인데 그 캐릭터 타입의 문자를 모은 배열입니다. 이때 문자열에서 마지막 문자열을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알파벳 뒤에 널 값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자열을 선언할 때는 무조건 그 문자열의 개수보다 한 개 이상 더 많게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언을 보면 이제 A, B, C, D를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크기를 5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때 널 값을 넣어줘도 되지만 뭐 여기 널 값이 없다고 해도 알아서 널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널 값을 직접 넣어줬다면 이제 크기는 설정 안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더 쉽게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ABCD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알아서 널 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요. 이렇게 A, B만 들어가는 경우 나머지 세 칸은 다 널 값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선언이 이 A, B, C, D를 넣어야 되는데 크기를 4개로 4로 설정하면 이제 널 값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언이 됩니다. 네, 다음은 2차원 배열인데요. 2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이제 3차원, 4차원 계속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차원 배열은 이렇게 1차원 배열을 3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씩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만들어서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고 2차원 배열을 여러 개 만들어서 3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점점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요. 이게 3 by 4 크기의 배열을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 단위로 묶어서 초기화해도 되고 아니면 값을 그냥 쭈루룩 넣어주면 이렇게 알아서 행 단위로 묶어서 초기화되게 됩니다. 아니면 어, 이렇게 행의 개수를 생략해도 되는데 이때 열의 개수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모리 공간은 선형적이기 때문에 저장될 때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부분은 구조체인데요. 구조 이제 배열은 그 같은 자료만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건 이제 여러 자료형을 묶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복잡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stru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고 이제 구조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체 안에 들어갈 멤버 변수들을 넣어주고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책에 대해서 제목 그리고 이제 작가, 가격 이렇게
그 한 단위를 책에 대한 정보들을 묶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구조체를 정의하고 선언과 초기화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해서 학생에 대한 학번, 그리고 이름, 그리고 나이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그 각각의 변수를 선언해서 이제 그 값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구조체를 정의함과 동시에 선언 초기화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그 세미콜론 이전에 이렇게 변수명 그리고 이제 초기화하는 값들을 넣어주면 선언과 아, 정의랑 선언 초기화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구조체의 객체명, 여기서는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S1이라는 변수로 선언했죠. 그래서 스튜던트의 멤버 변수인 그레이드, 학번,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인덱싱해서 알파벳 하나하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이 함수를 활용해서 두 번째 문자열을 첫 번째 문자열에 복사하는 함수를 활용해서 네, 초기화해주게 됩니다. 네, 구조체 예제인데요. 이 구조체는 이제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이용해서 아, 그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정의하고 크기를 구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구조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 잘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변수라는 게 인트나 더블 이런 그 자료형 하나를 저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렉탱글이라는 그 구조체를 정의한다는 게 그 사각형 하나를 이제 사각형을 저장할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각형을 생성하겠다 하는 게 이렇게 스트럭트 렉탱글 렉트라는 사각형을 생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생성할 때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수명이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예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너비를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 점 두 개를 어, 사각형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너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 길이는 x2 빼기 x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이는 y2 빼기 y1이 되고 이제 그걸 곱하면 영역의 크기가 있다. 이때 그 절대값 함수 ABS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입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재정의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struct, student하고 s1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C 언어에 있는 타입 def 키워드를 이용해서 더 간결하게 이렇게 변수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타입 def 키워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truct student를 이용해서 학생 한 명을 생성했죠. 그래서 1학년이고 학번은 이렇게 되고 이제 이름은 이런 학생 한 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뒤에 스튜던트 이 struct student를 student라고 더 짧게 부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하고 하나만 뭐 변수명을 생성해주면 이제 쉽게 더 이제 스튜던트 정보들을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정의해주고 따로 타입 def struct student 하면 이 코드랑 동일한 의미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번에 이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truct student를 student라고 이름 붙여서 한 명 한 명 선언할 때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구조체를 배열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그 학년 그리고 학번, 이름 이렇게 저장할 때 이제 5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저장하고 싶으면 이제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 배열 예제인데요. 약간 따라 쳐보면서 한 번 더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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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이 예제는 이제 초기화 방법을 세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포인트 2D라는 게 이제 이차원 포인트 하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세개씩 초기화하는 각각의 방식을 써서 초기화한 예제고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다음 개념은 함수입니다. 네, 함수는 이제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계된 코드입니다. 어, 코드를 짜다 보면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그 중에서도 반복적인 작업이 있겠죠? 이제 그 큰 작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함수라는 걸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정의하는 이유가 이제 작업을 세분화하고 이제 코드가 계속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걸 줄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메인문은 상대적으로 심플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도 높아지고 이제 함수 각각이 생성되어 있어서 이제 모듈화가 되게 됩니다. 또 이제 함수로 이제 어 각각 정의해 놓으면 이제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때 그림인데요. 이제 x를 어떤 상자에 넣으면 3이 더해져서 y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게 함수잖아요. 이거랑 같은 역할입니다. 어, 동일한 플러스 3 하는 작업을 이제 정의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이제 메인문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수행되는데 이게 보시면 함수가 일단 정의부터 볼게요. 두 값을 더하는 함수 sum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값을 받아서 그 더한 값을 리턴 다시 메인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값을. 그래서 그 마법 상자가 그 A 더하기 B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문에서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이제 5랑 3을 넣어주면 이제 이 마법 상자에서 계산이 돼서 8이라는 값이 다시 메인문에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을 보면 이제 함수 이름을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고 이제 반환할 값, 즉 5랑 3을 더해서 8을 반환하잖아요. 근데 반환할 자료형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리고 가로해서 이제 매개 변수, 즉 함수에 전달해줄 그 여러 개의 변수들을 여기 적어주고 이제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복잡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뭘 프린트하거나 뭐 이런 각각의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을 하고 메인 함수에게 다시 전달해 줄 값이 있다면 이제 a 더하기 b 같은 뭐 전달해 줄 걸 반환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반환값은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 과정을 보시면 이제 음, 메인문을 위주로 코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어의 흐름을 보면 이제 메인문에서 첫 번째 줄 수행되고 이제 hello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잖아요. 그러면
제어의 흐름이 이제 헬로라는 함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헬로에서 그 작업이 수행되고 이제 여기서 다시 복귀 메인문으로 함수가 종료되면 이제 메인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인문에서 헬로로 갔다가 헬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메인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의 유형은 이제 반환값의 여부 그리고 매개 변수의 여부에 대해서 네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반환값이랑 매개 변수가 둘 다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같은 작업만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뭘 전달받는 값도 없고 어떠한 값을 전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값을 출력하거나 뭐 항상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함수이고요. 이제 반환값이 없고 매개 변수만 있는 경우 이제 어, 어떤 값을 받아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딱 역할만 수행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값은 없는 것입니다. 네. 반환값은 있고 매개 변수는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항상 같은 역할을 수행해서 특정한 값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복잡한 연산을 특정한 함수에서 수행하고 이제 어떤 그 연산의 결과를 돌려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예시가 그 파일이나 키보드 입력을 받거나 이러한 경우는 뭘 전달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한 역할 그 파일이나 키보드 입력을 받는 그 역할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받아서 다시 돌려주거나 하겠죠. 그럴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반환값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메인문으로부터 특정한 값을 받아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시 메인문에 그 결과값을 전달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은 재기함수인데요. 이제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의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팩토리얼 계산을 보시면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팩토리얼은 이제 만약에 팩토리얼에 5의 값을 전달해 주게 되면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받은 값이 1이 아닌 경우 이제 하나 더 줄여서 5를 전달받은 경우 5에다가 4 팩토리얼을 곱하고 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 5를 넣으면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고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계속 호출되죠. 그래서 1일 때 종료 조건이 1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팩토리얼인 경우 이제 값을 계산해서 다시 돌려주고 해서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다음은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어, 배열의 경우 이제 원래 그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해 줄 때는 그 값을 단순히 복사해서 다른 다른 변수에 복사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배열의 경우에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을 함수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배열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제 함수 내에서 그 배열을 수정하면 그 원래 배열도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보시면 이제
그 배열을 출력하는 함수인데요. 그 배열을 전달받고 그리고 배열의 사이즈도 전달받아서 이제 배열을 출력하는 함수이고 이제 보시면 배열 정수형 배열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수형 배열의 크기 요소의 개수를 계산해서 두 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함수의 매개 변수로 구조체를 주는 경우인데 이제 포인트라는 점 하나를 그 구조체를 정의했죠. 그래서 어 이제 메인문에서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라는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제 출력해주고 이제 그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에다가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로 들어가서 함수가 두 포인트를 받아서 그 계산을 하고 다시 반환값 디스턴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턴스 값을 출력합니다. 이때 함수를 보시면 메인문에서 함수를 이용하려면 먼저 그 메인문 이전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메인문이 보통 주니까 이제 함수가 많은 경우에 메인문을 찾으려면 되게 밑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함수 구현 그 정의 부분은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이 위에 제일 위에 줄에 대해서만 여기 선언을 해주면 메인문 위에다 선언을 해주면 이제 정의를 밑에서 해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를 선언만 해주고 메인문 뒤에다 함수를 정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 과제인데요. 네, 2학년 필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덩치 등수를 계산하는 문제고 사람의 덩치를 키와 몸무게로 이렇게 세트로 해서 등수를 매길 건데 두 사람 A와 B가 있을 때 키와 몸무게가를 모두 비교해서 둘 다 모두 커야 이제 덩치가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로 키, 몸무게랑 등수를 묶어서 값을 입력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덩치 등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1학년 필수 과제인데요. 배열의 최대값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5개의 정수를 배열로 입력받고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출력하는 그러한 건데 이제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과정을 함수로 구현하면 됩니다. 이때 함수는 배열을 입력으로 받아야 되고 최대값을 다시 메인문으로 반환하는 식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과제 선착순 각각 선착순 2명에게 소정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